네, 이번 한 주 시장 변수더라고요. 전략들을 세우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너무 파월 의장의 발언이 센 발언이 나와가지고요. 시장은 일단 경계감을 가지고 있는데 금리는 그러니까 9월 FOMC에서는 지금으로 보면 75p 인상 가능성이 우세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확률적으로도 우세하다고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50bp냐 75bp냐 이 수치가 좀 중요하다고 보지 않고 있는데 그럼 뭐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FOMC가 그 이전에 만약 50bp 확률이 높아지면서 시장이 다시 반등한다 그러면 실제 50bp가 나올지라도 다시 반락하는 재료로 작용할 수 있을 거고요. 반면에 75bp라 할지라도 그 전에 시장이 아주 크게 좀 조정을 받았다면 오히려 향후 남아있는 두 번의 그 FOMC에서 그 금리 인상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장 반전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금리 결정 이전에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좀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그렇지만 뭐 당장은 75bp 인상을 좀 가정하고 그에 따라 시장이 신중한 흐름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9월 연준 에서의 그런 FOMC에서의 그 75bp 인상률이 지난 금요일이라든지 목요일 그 후반부와 거의 뭐 비슷합니다. 지금 64%까지는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크게 올라가지 않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그 파월 의장이 남아 있는 경제 지표들에서 힌트를 얻어서 금리 결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둔화 움직이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이 아직은 남아있는 경제 지표에서 남아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마 75bp 인상 확률을 크게 높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뭐 매파적인 발언을 했지만 결국 이번 발언에서 또 주목해야 되는 것이 향후 발표되는 경제 지표와 전망을 바탕으로 금리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또 재확인되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이제 고용 지표라든지 물가 관련 지표들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시장이 또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은 파월 의장이 의도한 대로 지금 연준의 긴축 완화에 대한 기대감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도 잠잠해지는 계기가 되는 것이 중요한데 결국 이러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제 유가와 곡물 가격이 사실 긴축 완화 좀 기대감에 조금 반등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반등 흐름을 좀 잡아주는 그런 정책 그 발언으로 연결되는지가 한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요 둔화 우려 관련해서 만약 국제 유가 하락이 추가적으로 진행된다면 적정 인플레이션율로 가는 그런 기간이 예상보다는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글로벌 금융시장이 원하는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런 상품 가격에 좀 더 주목하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좀 위안을 삼자면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75bp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시장은 사실은 어느 정도 그것도 반영하고 있었어요. 50과 75. 그 잭슨홀 미팅 전부터 75 확률이 높았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다음 FOMC는 9월 21일이에요. 그 전까지 지표들이 또 영향을 미칠 텐데요. 물가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이번 주에는 고용 지표 봐야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물가가 사실 뭐 지금 지난 그 금요일 날 발표한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상당히 좀 좋게 나왔지만 바로 직후 나온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 때문에 좀 묻힌감이 있는데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절대적으로 높은 수치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향후 발표되는 그런 물가 관련 지표들은 정말 그 정점 확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얼마 정도 절대적인 수치가 낮아지는가가 좀 상당히 중요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고용 지표도 이제 2일 날 발표되는데 좀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하다가 조금은 반감된 면도 좀 있는데 먼저 중요한 이유는 지금 미국의 고용 상황이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거의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진행되는지 방향성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만일 고용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더
급격하게 안 좋아질 경우에는 연준의 긴축이 조금 조기에 완화될 가능성도 아직은 좀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셔야 되는데 현재 그 실업률 예상이 한 3.5%로 전월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완전 고용 상태에 유지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하는 그런 분위기고요. 비농업 부분 신규 취업자 수가 지금 32만 5천 명인데 지난 7월에 52만 8천 명보다는 줄어들지만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20만 명 신규 고용 수치를 넘어서는 만큼 만약 예상치로 발표될 경우에는 오히려 75bp 인상 확률이 좀 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도가 조금 반감된 것은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일부 경제 그런 가 위축되는 것을 견뎌야 한다라는 그런 점을 또 파로정이 피력했기 때문에 일단 고용 지표가 조금 더 안 좋게 나오더라도 지금 이게 정책을 고강도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좀 추후에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 보고서 발표 이전에 이제 8월 30일 그러니까 지금 뭐 수요일 밤에 ADP 비농업 민간 고용 발표가 또 나오는데요. 이게 고용 보고서를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그런 선행 지표인과 동시에 지난 5월 발표 이후에 3개월 만에 지금 수정하고 보완해서 발표한다는 점, 그리고 5월 발표 직후에 시장이 크게 하락했다는 점이 아마 이번에도 시장이 좀 주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 그러면 코스피 기준으로 지수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뭐 하루 돌리기가 꽤 만만치 않을 거고요. 빠르게 흡수하면서 조금 다시 위쪽으로의 방향 아니면 또 하단을 좀 위협할 가능성. 이번 주 지수 전망해 주세요. 이번 주 시장 방향성은 저는 사실 뭐 주 초반은 어쩔 수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외국인이 지금까지 그 예상과는 달리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금 순매수를 지속해 줬는데 외국인이 이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는 그런 수준으로만 좀 유지된다면 뭐 크게 지수가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체크해 보실 것은 외국인이 그러면 순매수를 유지하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특정 업종에 국한된 순매수가 줄을 이뤘습니다. 아시다시피 2차 전지가 1순위였고 반도체, 그다음에 자동차, 조선 요 정도까지였는데 이런 거에서 좀 확산되는 모습이 나오는지도 좀 중요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는데 일단 저는 그래서 지수 흐름은 일단 상저하고는 아니라도 뭐 흐름이 좀 완만하게 지금 진행된 것을 후반부에 예상하고 있는데 일단 저점에 대한 그런 큰 공포는 지금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날 가능성이 높고 또 유가 곡물가도 좀 하향 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 저점을 이제 찾는 과정이지 지금 새로운 신저점을 깨지는 않을 것으로 다 보고 있고 결국 이렇게 된다면은 신저점이 단기 저점이 형성된 이후에 지난번 기록했던 2,550원을 고점으로 하는 박스권 장세로 진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큰 흐름으로 이제 9월 증시 좀 보면 9월 13일에 그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당히 중요한 또 지수가 되는데 현재 예상이 직전월 대비 조금 상승하는 것으로 지금 예상되어서 지수가 이제 다시 반등을 해서 고점을 뚫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지금 보고 있고 그리고 9월 16일 미국 3년 옵션 동시 만기 이후에는 지수에 큰 영향을 주는 이벤트가 지속됩니다. 아시다시피 연준의 FOMC가 하순에 있고 또한 이태리 조기 총선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미국 중간 선거까지 이어지는 그런 거기 때문에 미국의 그런 선물 옵션 만기 인 9월 16일 이후에는 조금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면서 수정된 전략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럴 때 밀릴 때 이제 주도주가 같이 확 죽으면 시장이 어려운 건데 오늘도 보면 태양광, 풍력 이런 쪽에 다시 올라오고 있고요. 보면 원전 관련주들도 양봉 그리고 또 방위산업 관련주, 방산주 얘기 좀 하겠습니다. 방산주는 뭐 로템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한국항공우주도 오늘 다시 강하게 나타나고요. 방산주에 대한 전략 지금 좀 접근해 볼 만한 사실 오르긴 많이 올랐는데요.
관심 가지고 보신 기업 알려주세요. 네, 일단 방산주 같은 경우는 당장에 진입한다 그러면 지금 시장 조정 그런 시기와 거의 맞물릴 가능성이 있어서 네. 장기적으로 길게 끌고 나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접근은 결국 그 추세를 이용한 단기적 전략적 대응만 가능하다라고 저 보고 있어서 지금 현재 바로 진입하기보다는 눌림목 대응이 그 수준에서만 진입 가능하고 보이는데 지금 사실 수급 상황이 상당히 좋은 게 방산주입니다. 올해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지금 12조 4천억 원 그리고 기관이 8조 6천억 원을 순매도해서 합의 한 21조 원 순매도했는데 코스피 방산주 4인방인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스원은 각각 5,400억, 1,800억, 1,500억, 1,400억 합이 거의 한 1조 원 정도 좀 순매수를 한 상태인 상태라서 지금 실질적인 시장 주도주 업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최근 종목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종목도 있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올해 6월부터 사실 한 달 동안 방산주가 조정이 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무래도 시장이 조정할 때 같이 조정했다라고 보이는데 그때 외국인 순매도가 확실하게 나타난 종목이 한 절반 정도 되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그 방산주 대응 전략은 개인 매수세가 좀 강해지는 그런 시점에서는 비중을 좀 축소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좀 좋다. 그래서 지금 사실 뭐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수주 뭐 이런 스케줄 뭐 이런 것이 상당히 지금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게 방산주이기 때문에 수급으로 좀 비중을 조절하는 그런 전략 조합입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작년에 6월, 7월에 인터넷 플랫폼주인 뭐 카카오, 네이버가 사실 장밋빛 전망으로 엄청나게 지금 상승하면서 그때 최고점을 찍고 하락했는데 그때도 개인들 매수만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이런 것과 좀 유사한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산주 내에서는 좀 저는 뭐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상대적으로 덜한 LIG 넥스원이 좀 관심 종목으로 좀 설정되어 있는데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PER로 보면 14배 한 중반으로서 다른 방산주 대비에 큰 부담이 없다라는 점이 있고 그리고 수출 관련 기대감도 사실 다른 종목 대비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런 뉴스가 나왔을 때 업사이드 포텐셜이 좀 더 많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술적으로 이제 전쟁에서 전술적으로 보면 아무리 좋은 전차, 뭐 전투기를 보유했더라도 미사일로 방어가 가능한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가성비를 원하는 국가라면 미사일 도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도 좀 이건 플러스 알파적이지만 뭐 긍정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종목의 관심 종목인데 근데 역시 이 종목 역시도 단기 이격도가 상당히 지금 크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눌림목 수준인 한 9만 원대에서 좀 그 정도 수준에서만 매수하는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고 그 이전에까지는 뭐 강망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산주 가운데 LIG 넥스원 관심 종목 다만 조정시 매수 관점이고요. 예. 이번 주 전략 말씀하신 거 간략하게 한 1분 정도 압축해서 정리해 주십시오. 네, 일단 주 초반 감망 이후에 주 후반부터는 좀 매수기를 포착하시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는데 앞으로 발표될 수 있는 그런 경제 지표에서 인플레와 관련한 큰 반전은 없을 것이라는 것에 배팅하는 그런 차원에서 매수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파우트에도 말씀드린 그 9월 FOMC 금리 폭 확률 변화는 지속적으로 관찰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으로 보면 일단 현재도 그렇지만 성장주의 낙폭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단기적으로 낙폭이 더 추가적으로 확대된다면 후반부에서는 성장주 단기 매매 가능할 것으로 일단 보고 있고요. 그리고 후반부 가서 또 매수를 또 고려해야 되실 그런 업종 중에서는 하반기에 실적이 좋아지는 업종들이 좀 있습니다. 그 이유가 가격 전가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음식료라든지 조선, 시멘트 관련주들의 좀 조정받을 때는 비중을 조금 확대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조선은 뭐 지금 주도 섹터에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음식료, 시멘트까지 관심 섹터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주 시장 전망 및 전략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